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주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선언 추진 흐름과는 또 배치된 여러 가지 역행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좀 짚어보고요.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좀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노규덕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또 방문했어요. 해가지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도 하고 성김 대표도 만나고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성김 대표가 또 한국을 또 방문해가지고 또 종전선언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문안 작성 단계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전문가를 데려다가 종전선언에 미치게 될 법적인 문제, 영향력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북의 입장은 크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분위기가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전혀 이제 관계없이 한미 간이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종전 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그와 역행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 좀 짚어보면서요. 정말 종전선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정부가 연일 이제 대북 적대 의사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성김 대표 또 설리반 안보 보좌관 등등 해서 국무부에서도 대북 적대 의사가 없다.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종전선언을 채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의향은 퍼센테이지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문안까지 작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문 대통령께서 그래도 중요한 우방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 가지만 건의했는데 우리 휴전 이걸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종전으로 하자. 그러면 그거 우리도 먼저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반갑다. 그래가 끌어안고 해줘야지. 제이크 설리반이 한두 번 기자회견 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종전선언 자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북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이크 설리반 그 안보 보좌관은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데 그 전제 조건이나 그 시기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 사이에 좀 의견이 일치 안 되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동문서답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답하기 싫어해요. 종전협정을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고 해야 되지요. 70몇 년 동안 이렇게 휴전 상태, 휴전이라는 거는 아미스티스 아닙니까? 아미스티스는 ceasefire, 총 놓는 걸 잠시 멈추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멈춘 그 사이에 지휘관들이 앉아가지고 회담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게 ceasefire고 그게 곧 armistice거든. 전시가 아니면은 군사작전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시라는 형태를 법적인 전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우방국가라고 하지만 전시작전군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문제, 군대 문제나 무기 문제 이런 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히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공예에 맞느냐? 공예에 안 맞지요. 그런 비상식적인 어느 나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경제가 세계 열째 이런 나라인데 군사 통솔권은 우리 대통령이 이것도 원하고 우리 국민이 다 원하는데 왜 미국이 안 준다? 그래 보세요. 미국이 압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하드볼 게임을 해가지고
전시 군사 작전은 그걸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평화조약이나 불가침 조약이나 이런 종전 협정을 미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야지요. 몇 년이라도 더 가게 유지를 해야지요. 왜 그런데 종전선언 안 하겠다고 얘기를 못하냐.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곤란하니까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문안 작성까지 지금 하는 중이다. 이따위로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통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외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행정부가 왜 그런 발언과 행보를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앞장 세워가지고 종전을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미국 국내 미국 의회에서 의견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내로 과시하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관심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할 말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이 내 임무다. 이 종전은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누굴 시켜가지고 뭐 워킹 그룹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워킹 그룹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정을 복잡하고 과정을 여러 가지로 흩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지 않고 함으로써 시간도 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끄는 시간에서 미국 국내의 여론을 또 조성시켜가 여론 조성시키는 데는 중국을 이용합니다. 중국을 악마화시킵니다. 중국을 거대한 미국의 적으로 주적으로 지금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와서 첫날부터 만든 게 중국 악마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국한테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 따라가서 중국 시장이나 중국의 거래처를 손상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좀 어렵겠지만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대기를 하라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가서나 이래가 대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한과 같이 하는 정책적인 전술적인 그런 제안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본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북한과 같이 하자. 그러면 북한 좋아하죠. 남북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남과 남 사이에 워킹 그룹이 필요하지. 알라이언스 사이에 워킹 그룹이 왜 필요합니까? 대사들이 있고 대사관이 있고 다 있는데 워킹 그룹은 뭐예요? 그 문제를 흐트리려고 이 워킹 그룹. 나는 워킹 그룹 들어보고 그건 외교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워킹 그룹은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종전선언 추진과 역행한 현상들의 이제 그 예가 있거든요. 한미 워킹 그룹을 은근슬쩍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한미 국방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국 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 지휘, 압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종전선언을 실제로 하려고 하냐 그런 진심의 일단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 한미 워킹 그룹이 국방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추진하는 배경 자체가 또 제가 볼 때는 군사 분야에서 오히려 더 한국 정부를 더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군산복합체입니다. 군산복합체의 국제적인 조직과 거래를 우리가 고찰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군산복합체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있으면 거기에는 부패할 거는 부패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북과 관계를
나쁘게 주적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됩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하고 한국의 군산 복합체하고는 왔다 갔다 이해관계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알고 군산 복합체의 압력에 몰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이 통치를 하느냐, 군이 통치를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국민이 통치하다가 요새는 군이 통치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국제정치에서 군이 지배하는 나라는 오토크래시, 독재국가고 민이 지배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 군민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게 지금 딱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민이 앞에서 뭐 다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군이고 결국 안보 정치고 안보 이해관계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들여다보면은 왜 그 미국이 지금 이때에 북을 놓아주지 않느냐, 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놓아주지 않느냐. 놓아주면 경제에 치명적인 무기를 못 팔아먹어요. 그 놔주고 나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팔아먹기가 좀 어렵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군산복합체는 움직였다 그러면 부패고 타락입니다. 그걸 우리 우방이 미국인데 미국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군산복합체의 정치를 우리가 두둔시켜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미 국방 워킹 그룹을 지금 시기에 설치하는 걸 딱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하는 이 군부를 철저하게 틀어잡고 이 세력들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종전선언이나 이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국방부 자체, 군부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게 통제 장치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목적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국의 진보적인 말하자면 민족적인 이해관계와 가치관과 그렇지 않은 가치관 사이에 마찰이 나옵니다. 그 마찰이 나오면은 지금 정부가 됐지 다음 정부가 됐지 그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종전을 원하는 거는 제가 신문 보니까 한 70%가 그걸 원하대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손을 들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인권 보고관이 오헤나 킨타타라고 이제 보고관이 있는데 한국의 유엔 인권 사무소가 있거든요. 이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보고관이 그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엔에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입장을 밝히자마자 그 미국 국무부에서 대변인이 북의 인도적 상황은 북의 책임이다, 북 당국의 책임이다, 그래서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좀 밝혔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적대 정책이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대북 제재 뭐 이런 것 등등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입장을 변하지 않고 있다,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딱 보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이제 이 그 보도 그 떠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그 본심 자체가 시간 끌기, 또 북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작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전선언이 평화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미국으로서는 우리는 원하는데 북에서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하게 됐다, 이런 말이 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기독교가 많은 이 국내에 선거민들한테 무슨 말인가
설득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핵무기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기 없이 하자 그러는데 북에서 봐라. 계속 하려고 하지 않느냐. 북은 평화를 원하지 않았고 이렇고 이렇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하고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중국을 악마화 시키는데 북을 또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든가 뭐 국부적인 무슨 전쟁이 대한민국이 제일 희생을 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수십만 수백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는 민생을 위한 정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소홀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 그 워킹 그룹에서 뭐 문안 작성할 문안이 무엇입니까? 원칙을 만들고 나서 문안을 해야지. 지금 문안 작성하는 게 원칙은 아주 결정을 하지 않고 문안을 왜 작성을 합니까? 어떤 문안을 작성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안 작성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쿠데타설을 또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네. 국내에서도 보도했습니다. 국가 창건일, 북의 이제 구구절 창건일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또 대역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일본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 반복 선전이죠. 반복 선전이 또 이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계속 그 한미 간의 중요한 회담 내용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반도 정세가 어떤 정세냐, 종전선언 논의가 이게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당분간은 최소한 지금 현재 국면은 대화 국면, 평화 국면, 또 대화를 탐색하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있고요. 요게 어떤 그 군사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전 문제가 더 강조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종전선언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한반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최악이냐?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데 그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정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정권이 또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도 없습니다. 무슨 정권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노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나타나야 됩니다. 노하기 위해서 노가 아니고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을 어디로 지금 몰고 갔냐면은 붕괴한다. 지금 붕괴한다. 그 독일식으로 붕괴한다. 북한이 절대 붕괴 안 한다는 건 뭐 북한 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봐도 그렇고 북한이 곧 붕괴한다. 지금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꾸데타 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꾸데타 식으로 하는 데는 몇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 군부 꾸데타가 없으면 꾸데타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저 체제에서 핵심적인 체제고 절대 누가 누구한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군 안에 없습니다. 있어도 통신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쿠데타라 군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쿠데타가 있었는데 꼭 외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외부에서 북한의 쿠데타를 지지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물론이고 러시아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나 이런 엘리트 쿠데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더구나 불가능한 거는 인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쿠데타 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쿠데타 운운하는 거는 그 헛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짓말이라도 믿도록 사람들이 저 쿠데타 하면은 나라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그 나라를 옳게 무너지도록 소프트 랜딩 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무너져도 소프트 랜딩 시키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눈앞에 지금 금방금방 다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 혹은 지성인들, 언론들이 좀 생각을 2번, 3번 해서 우리의 국익에 맞는 길을 찾아가야 되고 설득력 있는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망하게 하고 북한을 쿠데타를 종용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화에 불과하지 그 현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책 결정자들 혹은 학자들이 토론에 임해야 될 겁니다. 추가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에서 직접 그 제안을 하고 최근에 동북아시아 연합인가요? 거기서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전선언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도움이 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전을 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그 결과물로 종전선언이 나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것이 종전선언의 목적일 텐데 오히려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군사라는 것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분위기로선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그때 4.27과 무슨 평양선언과 판문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위기가 그렇게 끌고 나니까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 남북이 이게 이제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설당이 없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하는 그룹도 만들고 워킹 그룹 이것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듣고 있는 포장이 자꾸 없어져 가지고 지금 정난하게 실체가 보입니다. 그 정난하게 보이는 건 미국은 군산복합체 또 등등으로 해서 또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절대 종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은 이 상태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북에서 정책을 좀 달리해야 하고 북의 어떤 정책이 더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한 것은 한국의 정치인들 혹은 지식인들이 자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그거 같네요. 미국은 종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를 바라고 우리식으로 통일을 꾸리기 위한 방법을 찾자. 우리 자체의 힘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정치인,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용기 있게 밀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만 한 문장만 더 네. 붙일 것은 그 남북 관계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직접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 종전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워킹 그룹을 한미 워킹 그룹으로 하지 말고 남북 워킹 그룹으로 해서 우리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남북 워킹 그룹으로 한미 워킹 그룹을 능가해서 더 중요하게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그 결론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한미 국방 워킹 그룹이 아니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면 되겠죠. 그럼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죠? 그걸 하면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